출근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면접 준비를 한 밤 11시 정도까지 열심히 라기보다는 사실 뭐 4시간, 5시간 내일이 쫑알쫑알쫑알 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했다가 또 예비 답안도 맞춰봤다가 또 예비 질문 아무거나 만들어서 또 혼자서 쫑알쫑알 해봤다가 시간도 맞춰서 얘기해봤다가 그런 식으로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8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연습하면서 제가 혼자 읊조리는 것과 실전에서 정말 면접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확실히 제가 어저께는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도로에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속도를 쌩쌩 내며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인 8시, 어저께보다 1시간 후인 지금은 차가 훨씬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차들도 있고요. 도로에 화물차들도 있고요. 또 지금 줄지어 가는 차들, 대체 저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길래 속도가 이렇게 느릴까? 등등 궁금증을 유발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이 유튜브가 제발 부디 소원컨대 제가 아는 제 지인들, 저를 아는 분들한테는 이 알고리즘이 미치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분석해서 좀 내가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해 나갈 점들,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더 또박또박하고 조리 있게 잘할까, 이런 부분을 좀 고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링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 저는 사람이 아니라 재미나이가 분석을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조회수가 막 100회, 200회씩 나오고 또 구독자가 늘어나고 댓글이 달려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저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멈춰야 되나? 저는 뭐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뭐 즐기는 편도 아니고 많이 해본 적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과거가 있거나 이래서 얼굴이 공개되거나 이러는 게 곤란하다, 이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개되는 걸 좀 꺼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뭐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그렇게 막 재밌게 뭐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막 끼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지? 이거 괜찮나? 좀 무섭다 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오히려 잘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내심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을 잘 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긴 한데, 명보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명보를 만나서 그냥 그날 있었던 일, 뭐 저의 감정, 생각, 뭐 부정적인 거, 누구 욕, 이런 것들을 그냥 죄다 이렇게 막 내뱉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조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명보도 그 얘기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제가 왼종일 만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의 일상, 뭐 제가 겪었던 사람, 명보는 알지도 못하는 일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명보도 괴롭지 않을까. 왜냐,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본인의 얘기를 막 쏟아내면은 저는 괴롭거든요. 별로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명보가 스스로 저의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 혼자 이렇게 출퇴근길에 제 일상들을 이렇게 털어내다 보면은 명보한테는 정말 필요한 얘기, 제가 얘기하면서 재밌었던 얘기, 즐거웠었던 얘기, 명보가 들으면은 즐거워할 법한 얘기들만 추려서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더라. 그러면 괜찮네. 나에게도 명보에게도 괜찮은 점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명보는 알까요? 제가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나 생각하는지. 알뜰히 살뜰히. 그래서 명보도 이 유튜브의 존재를 모릅니다. 제가 막 이런 거를 하리라는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조회수가 이렇게 나온다? 왜 그럴까? 하면은 명보는 오히려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4년 전쯤에 명보도 유튜브를 한창 찍었었거든요. 명보가 워낙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본인이 요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막 찍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코멘트까지 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명보네 그 시골집, 지금은 팔아서 없지만 시골집 마당에서 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보여주는데 화면에 한계도 있고 또 밖에서 해야 막 밀가루도 날리고 또 막 기름도 튀기고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골집 마당에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하필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을 찍은 시기가 계절이 한여름입니다. 그러니 마당에서 찍어야 되니까 날이 이 한낮에는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명보네 시골집에 가서 이제 촬영 세팅을 하고 이제 명보는 요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에 7시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요. 아침 7시부터 명보는 춘장을 볶아서 그 돌판짜장도 해 먹었고요. 오징어 볶음도 해 먹었고 김치전, 된장술밥, 감바스 별의별 것을 다 해 먹었습니다. 또 능이버섯 라면도 해 먹었고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돌판 된장짜장을 만드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찍다가 저는 명보는 이제 앞에서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근데 이제 명보는 얼굴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반대편에 앉아서 이제 음식 같은 거 구도 보고 명보가 말하면 앞에서 대화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왜 넣는 거야? 우와 춘장이 묽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좀 추임새 넣는 역할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너무 덥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진짜 정신이 나가서 기절했다 이건 아니고 거의 그 직전까지 가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손발이 이렇게 막 축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놓고 저는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는 그때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나 이제 못해. 혼자서 해. 알았어 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끊기게 됐는데 그런 유튜브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그때 유튜브 했던 거 한번 다시 볼까 하면서 명보랑 저녁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4년 전에 찍은 유튜브를 봤어요.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것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저도 독서를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정말 이 책 한 권을 내가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독서 노트를 작성하려고 막 힘을 주다 보니까 필사 자체에 지쳐서 흥미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좀 좋은 것이든 아니면 뭐 좋은 시스템이든 간에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또 그 명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페인이 지속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하는 과정이, 일단 요리하는 과정도 좀 우리가 힘을 줘야 됐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편집이었습니다. 영상 찍는 건 사실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편집하는 게 막 길면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컷을 정말 그 단발성으로 팠을 때 탁탁탁탁탁탁탁 이거를 다 잘랐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뭐 편집하는 장면도 참 많았고, 자막도 그때는 뭐 자막도 다 일일이 써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포부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했어야 됐는데 우리 외국인까지 잡아버리자 해서 외국인 영어 자막까지 달았단 말이에요, 밑에다가. 그리고 그 싱크도 맞춰야 되고, 또 카메라도 일반 디카, 또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2개 놓고 거기다가 또 마이크까지 땄으니까 그거를 또 일일이 다 맞춰야 했고요. 그러니까 벌써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가는 게 한 4줄이었을 거예요. 일반 카메라, 디카, 또 일반 소리, 또 마이크 소리, 그거를 또 다 일일이 컷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자막도 또 써야 되고 너무 무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재밌어. 물론 너무 재밌어. 우리의 추억이야. 저 음식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저거 한 일주일 걸리지 않았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단 6개의 영상만 남기고는 명보의 유튜브는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조회수 잘 나오는 거는 4만 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구독자도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보는 아직도 그걸 아쉬워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지도 모른다면서요.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그 댓글에 6개밖에 안 올린 영상에 팬도 생겼거든요. 이 유튜버 잘 될 것 같다. 나 미리 남긴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래서 명보한테 어저께 유튜브 다시 해볼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의지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하면은 그 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질 않으니까 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같이 격려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겠죠. 그래서 주말에 한번 갈래? 이렇게 가볍게 던져놨더니 그럴까? 하면서 좀 화색이 도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명보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 너무 더우면 내가 힘들겠지만 일단 난 옆에서 격려를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컨텐츠 한번 짜 놓으라고 했습니다. 컨텐츠든 뭐 전에처럼 그렇게 요리하면서 먹는 거 할 거면 한번 괜찮은 음식 또 생각해 놓으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아무래도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오며 가며 어르신들이 음식을 많이 줍니다. 뭐 부추도 막 따다 주시고 상추, 고추, 가지도 받았고 양배추도 집에 잔뜩 있고요. 뭐 김치도 담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엊그제는 또 매실 장아찌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식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냉장고에 그런 것들이 가득 쌓이니까 빨리 냉장고를 털어야 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음식 뭐 시켜 먹을까 하다가도 안 돼. 지금 냉장고에 지금 털어야 될 음식이 너무 많아. 지금 썩어가기 직전에 음식들이 너무 많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해먹느라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가지가 집에 한 6개나 쌓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받느라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명보가 저보다 퇴근 시간이 한 10분, 15분 빠르니까 먼저 도착한 명보가 가지튀김을 또 이만큼 해둔 거예요. 아니, 가능합니까? 저는 아직도 너무 의아해요. 가지튀김이라는 게 퇴근하고 하루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집에 와서 가지를 이렇게 썰어서 튀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지튀김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중국식으로. 명보가 또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가지튀김을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며 좀 중국 스타일의 가지튀김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찍먹용, 하나는 이렇게 부먹용, 소스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볶은 형식이라 좀 사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매콤하고 간장, 고추기름 베이스의 그런 맛이 확 나는, 그리고 또 잘못 먹으면 매운 고추씨 같은 거 같이 씹으면은 진짜 맵다 이럴 정도의 그런 양념을 베이스로 한 가지튀김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고, 어떻게 퇴근하고 이런 요리를 할 수가 있지? 그냥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명보가 저보다 10분 15분 일찍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와서 뭐 대강 씻고 이제 씻고 옷 갈아입고 이제 또 제가 집에 와서 저는 또 샤워랑 금방 하고 나오니까 샤워랑 머리 감고 금방 나와서 한 20분 30분 만에 그 가지튀김을 뚝딱뚝딱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분의 가족이 좀 그런 부류인데요. 주말에 뭐 먹을까 이렇게 늘어져서 뭐 먹지, 그냥 그냥 간단하게 김밥이나 싸 먹자. 저는 김밥과 간단히 이렇게 같은 문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김밥이 간단하게 싸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저에게 김밥이란요, 점심에 김밥을 먹으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료 준비부터, 재료 손질부터 해서 볶고 밥도 하고 저에게는 몇 시간이 걸리는, 도저히 간단할 수가 없는 음식인데, 명보네 누나도 그렇고 명보도 그렇고 나 그냥 오늘 간단하게 김밥 싸봤는데 퇴근길에 먹어, 가져가. 명보네 누나 항상 그러시고요. 명보도 주말에 그냥 귀찮다, 간단하게 김밥이나 싸먹자 하더니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김밥이, 심지어 일반 김밥, 또 김치김밥, 치즈김밥, 참치김밥, 온갖 종류의 김밥들이 이렇게 다 다채롭게 나온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명보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근처에 식당이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식당이 차로 타고 한 10분은 가야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와야 되거든요. 도시락 싸오는 거 저는 그냥 뭐 별로 개념치 않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항상 명보가 싸줬기 때문이에요. 명보가 항상 도시락을 만들어 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고맙게도. 이따금씩 그 고마움이 옅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매일 당연하게 싸주니까 그냥 당연하게 싸주는 도시락, 아침에 챙겨주는 도시락 들고 이렇게 나서는 길이 너무나 당연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명보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또 명보한테 사진 찍어서 너무 맛있다 자기야, 난 다 자기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정말 진심
빈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보가 싸준 도시락 이렇게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점심때 가져가면 다솜씨 너무 부럽다, 명보씨 너무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솜씨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면은 저 역시도 또 명보한테 또 다시 감사하게 되고, 한 번은 또 명보가 제가 충격받은 요리였는데 점심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전골을 이렇게 유리 그릇에 해주었어요. 점심에 전골? 벌써부터 웃기죠? 근데 그 전골이 그 노루 엉덩이 버섯이라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하게 생긴 곰돌이처럼 생긴 그런 버섯이 있는데, 그걸로 정말 곰돌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요리를 해준 거예요. 노루 엉덩이 버섯에 그 흑후추 알로 눈을 받고, 또 귀 조그만 걸로 이렇게 귀도 받고, 몸통이랑 또 청경채 뿌리 잘라서 꽃다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음식을 해줬는데, 그 맛도 맛이지만 그냥 그 비주얼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한 10장 찍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여력이 된다면 그 사진을 찾아서 같이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전혀 편집하지 않아요. 전혀 편집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오늘은 그래도 할 말이 많았는지 끊김없이 계속 말이 술술 나오는데요. 중간에 할 말 없을 때는 한 5분이고 그냥 풍경만 보이고 이런 일들도 태반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제가 제 영상을 돌려보지도 않거든요. 제 영상은 오로지 재미나이한테 링크를 보내주면 재미나이가 알아서 이렇게 내용 요약해주고 평가해주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영상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본 적은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은 혼자서 그냥 운전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넘겨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쭉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 그만큼 편집을 안 한다는 거고, 그냥 출근하자마자 영상 딱 녹화된 거 바로 업로드 시켜버리고, 퇴근하자마자 또 바로 업로드 시켜버리고. 근데 업로드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영상이 한 20분 30분 넘어가면은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업로드 시간이. 다들 그런 건가, 아니면은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도 확실히 유튜브에서 올리면 그 화면을 계속 켜놔야 되더라고요. 그 화면 밖을 나가면 업로드가 중지가 돼서 퇴근할 때가 됐는데도 업로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래서 당황을 했던 적이 많은데, 그나마 유튜브 스튜디오는 밖으로 나가도 됐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전혀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혼자 떠드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이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마치 일기장을 잠금장치 없는 일기장을 쓰고 책상 위에 올려둘 수밖에 없는 느낌? 누군가가 내 일기장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좀 기저에 깔린 그런 기분이에요. 와, 제가 지금 차를 받은 지 딱 한 달 됐거든요. 기존의 차를 반납하고 새 차를 이 차를 받아서 운전한 지 딱 1년 1년이래. 딱 한 달 됐는데 1840km입니다. 와, 나 키로수 엄청나네. 한 달 만에 1800? 그러면은 말이 되나? 말이 되지.
그럼 하루에 60km를 탔다는 거잖아요. 63, 18이니까. 그쵸. 그치. 제 왕복 키로수가 66km니까 또 주말에 다닌 것도 뭐 합치고 하면은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또 저는 또 지난주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와. 이 1840km를 다니면서 영상을 찍었으니 그치. 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출근 때 한 번, 퇴근 때 한 번. 제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이. 예전에는요, 제가 차를 얼마나 안 탔냐면,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내고, 이제 키로수를 찍어서 보내잖아요. 보험료를 다시 재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키로수가 한창 미달돼서, 막 보험료를 환급받고 그랬어요. 한 뭐 4,000km, 1년에 4,000km? 이렇게밖에 안 탔거든요. 근데 지금 그 1년 동안 타던 거를 저는 지금 단 2달 만에 해내고 있으니 그때 대체 차를 얼마나 안 탄 건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때 차를 안 타고 다니기도 했고, 뭐 주말에 가끔 전주 가거나 집에 가거나 어디 약속 있을 때나 탔으니까, 또 제가 장거리 운전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장거리 운전도 거의 안 했고, 그렇다 보니까 1년에 4,000km가 그 정도가 적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지금 1842km 지금 이걸 보니까 와, 그때는 정말 차를 안 탔구나. 그리고 지금은 차를 진짜 많이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로 어디를 놀러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키로수가 많이 나왔지? 아무리 출퇴근만이라지만은 그래도 심하네요. 그러면 저 지금 여기 시간도 나오잖아요. 54km가 떴어요. 54km. 그럼 저는 한 달 동안 54시간을 말 잘못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거리는 1842km인데 시간은 54km입니다. 누적 정보가요. 제가 이 차를 지금 한 달 동안 54시간을 탔다는 거예요. 54시간을. 그러면은 이틀하고도 6시간을 이 차에서 운전을 했다는 건데 심한데? 30일 중에 이틀을 이 차에서 보냈다는 거잖아. 너무한데? 제 컨텐츠는 질보다도 양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막 찍어내는 공장이네요, 공장. 지금 이쪽이 계곡 가는 길이에요. 이제 산 속에 굽이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계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가 바뀌어 들면서 계곡의 평상 장사들이 다 금지가 돼서 다 철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돗자리 가져와서 거기 깔아놓고 물놀이를 하는가 봐요. 지금도 들어가는 차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 앞에 차들이 많이 계곡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차들이 많은데 확실히 날이 더워지니까 다들 산속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네, 여기서 직진을 하면은 계곡,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이라 저 차들은 다 계곡을 가나 봐요. 근데 요즘 너무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려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어저께 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그냥 제가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천천히 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초 만에 쫙 하고 비가 내려요. 그래서 어머 비가 와요 했더니 손님들도 비가 와 하면서 차 문 열어놨는데 하면서 막 달려 나가십니다. 근데 20초 만에 그 비가 그치더니 해가 떴어요. 이제 손님도 비 홀딱 맞고 나가서 차 문 닫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비가 그친 거죠. 그래서 참 허무해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기후가 이렇게 갑자기 희한하게 변했을까요? 정말 동남아성 열대, 아열대 기후로 변한 게 맞나 봐요. 이제 더 이상 장마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스콜, 우기, 장마보다는 우기에 가까운 기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보다 한 5분 일찍 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 조금은 쉬었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늦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